한가투 펀드가 2년하고도 1개월 된 펀드죠. 총 25개월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궁금해서 세어봤습니다. 플러스 수익을 낸 달은 몇 번이나 될까? 라고 해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가투 5월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가족분들과 혹시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연휴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10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는 애들 인생보다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학부모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학군지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휴일에도 바쁘게 보내신 것 같은데 5월에 이제 봄 날씨처럼 국내 증시도 좀 화창한 날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5월 월간 한가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영상에서 댓글로 문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운용 보고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라는 문의가 있는데요. 원래 운용보고서가 법상 펀드 설정일로부터 3개월 뒤마다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투 펀드는 4월 첫 영업일에 설정을 해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마다 대상 기간의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3월 말 그게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써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수탁은행을 통해서 이거의 숫자들을 다 검증하고 예탁원에 등록을 해서 발송되는데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3월 말 운용 보고서를 5월 8일 날 이제 발송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예탁원에서 발송되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3월 말 보고서를 4월 말쯤 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VIP 자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달 초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의 변화는 어떨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집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의미 있는 발표가 몇 건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재추진하겠다라는 게 있었었고,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시켜주겠다. 우리나라가 배당 소득세가 너무 높거든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되다 보니까 최고 배당 소득세율이 49.5%.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까지. 그러니까 오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안 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율처럼 이거를 낮춰주겠다,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실에서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현명하고 좋은 안이 이렇게 나왔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또 의원 입법이 됐던 게 뭐냐 그러면 일부러 상속을 위해서 주가가 낮춰지게 유도하는 종목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PBR 0.8배 이하 종목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0.8배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깜짝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건 아닌 게 비상장 기업은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상장 기업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배당 소득세율이 높아서 배당을 안 주고 있었던 기업이라든지 상속을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고 있던 기업들이 저 PBR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이 됐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배당 성향이 낮은 국가잖아요. 주주 환원이 낮은 국가인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본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와서 국내 증시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4월 한가투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초에 여전히 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그리고 한가투 수익률 어떻게 됐을까요? S&P든 나스닥이든 굉장히 힘든 구간을 보냈었는데요. 2월 달도 3월 달도 관세 문제 때문에 곤혹을 겪긴 했는데 4월 달이 제일 피크였었죠. 4월 초에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57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상호 관세를 무역 흑자에 비례해서 매겼거든요. 그런데 또 중국에서 또 보복 관세를 매겼고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서 또 보복을 하고 마치 무역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율이 145%. 이건 뭐 수출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4월 1일부터 8일까지 미국 S&P 지수는 11.5%, 나스닥 지수는 12.5% 빠질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던 장이었는데요. 4월 9일 날 전격적으로 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 발표가 딱 나오면서 그날 하루 동안 나스닥이 12%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또한 중국과의 보복 관세가 한창일 때는 마이너스 7.5%까지 갔다가요.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그날 하루 동안 코스피가 6% 올랐고요. 그 다음부터는 관세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서요. 플러스 3% 정도 코스피가 오르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가투는 다행히 코스피보다도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코스피가 3% 오를 때 이 한가투 펀드는 5.9%로 코스피의 2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이 펀드가 5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네, 저희가 썸네일에 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화창한 5월달에 5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한가투 펀드가 2년 하고도 1개월 된 펀드죠. 총 25개월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궁금해서 세어봤습니다. 플러스 수익을 낸 달은 몇 번이나 될까라고 해보니까 18번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플러스 수익률이 난 달의 비중이 한 72% 정도 됐었고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5%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이것들이 모여서 38.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코스피는 11번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니까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월 단위 평균 수익률은 0.3% 소폭의 플러스지만 합산해서 이제 보면 그 25개월간 플러스 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한가투 펀드는 코스피하고 구성 종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하고 우리가 고른 종목들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수익률이 좋아서 25개월간 좋은 성과를 내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투 펀드가 누적 성과도 좋았고 올해 성과도 좋았던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격의 한가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수익률은 좀 어땠나요? 1월 달에 한 4.7% 정도 펀드 수익률이 났었고요. 2월에 2.9%, 3월에 2%, 이번 달에 5.9% 수익률이 났잖아요. 합산해서 1, 4월 중에 15.9%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를 제일 좌절시켰던 말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한테 바지끄레기라도 붙잡고 저희가 지금 가셔는 안 됩니다. 꼭 국내 증시를 믿고 지금은 오히려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왜냐 그러면 한가투가 15.9% 올해 들어서 오른 동안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9.6%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해외 국부 펀드에서 CIO가 저희 회사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어떤 운용사에 맡기지 하면서 10군데가 넘는 운용사를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말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피곤한 기색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너네 회사는 철학은 어떻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니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왜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운용사를 돌아다니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회사 매니저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수익률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랜 기간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수익률이 좋은 게 중요한 거, 좀 뭐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익률의 원천이 되는 철학과 프로세스가 훨씬 중요한데 이게 확고하다든지 좀 차별화된 회사가 되게 드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VIP 자산 운용의 투자 철학과 운영 프로세스는 다른 회사들과 좀 어떻게 다를까요? 저희 회사의 철학은 크게 가서 가치 투자지만 이제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매크로를 예측해서 탑다운식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맞추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개별 기업의 리서치를 해서 개별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텀업 플레이어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분석한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수익률이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수익률이 예상과 달리 급락했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물을 타야 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직접 리서치한 것만 편입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빠지는 장에서 오히려 강한 확신을 갖고 그 종목을 더 살 수 있어야 된다. 하이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그러면 보상 구조가 비대칭적이라는 겁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그러니까 잃는 건 뭐예요? 원금입니다. 최대 원금까지 손실이 가능한 건데 얻는 거는 몇 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사이드가 무한대까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숏은 이제 반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것만큼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롱온리 플레이에 특화된 회사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기업 가치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롱텀한 뷰를 갖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자 철학은 사실 저희 회사 말고도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철학일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때까지 작성된 모든 리서치 리포트가 다 모여 있는 VIP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직접 리서치한 것만 편입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리스크는 뭐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관한, 그래서 본인의 투자 의견이 담겨있는 최초 이니시에이션 보고서부터 이 종목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내가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문서화해서 이 시스템 안에 올리고 있거든요. 작년 한 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된 레포트가 한 500건 정도 되고요. 누적적으로 20년이 넘게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11,000건이 넘는 레포트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고, 이게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하고 좀 더 차별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VIP만의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번 달은 혹시 설정액은 어땠나요? 지난달에 레코드 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지난달에 설정액만 680억, 거의 700억 가까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244억 정도 해지가 되면서 한 441억 정도 순 설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설정액이 그거보다를 넘어섰습니다. 780억, 거의 800억에 가까운 돈이 신규로 설정이 됐었고요. 해지액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190억 정도 해지가 되면서요. 순 설정액이 거의 600억에 가까운 설정이 이제 됐었는데요. 지금 한갓 순 자산 규모는 한 그 5월 8일 기준으로 5천억을 넘었습니다. 지난달에 780억의 설정액이 있었었는데,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게 한 45%, 오프라인 비중이 한 55% 정도,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꾸준히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 클로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가 빠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펀드 갑자기 닫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펀드는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사이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펀드 하나를 넷으로 쪼개서 운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사람당 운용하는 사이즈가 지금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펀드 처음 설정했을 때 생각해보면 2023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가 2022년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주가가 꼬꾸라지고 나서 지금 살 종목들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투자하세요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놀라운 거는 그때나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코스피 수익률이 3%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서 25개월 동안 오른 종목 수보다 빠진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62%의 종목이 그때보다 주가가 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싼 걸 고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싼 종목들은 많고 저희가 또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 생각하면 잘 뒤져야죠. 잘 찾아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걸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월간 한가투 5월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매니저 4분이 나와서 대담하는 영상을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 꼭 빠짐없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7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전용재 박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